예, 10월 16일자 증권 찌라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금속을 개발했다고 합니다. 이게 연구소가 아니라 보잉에서 개발을 했네요. 보잉에서 그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금속을 개발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내구성은 일반 금속보다 강하고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비행기나 자동차 등에 사용하면 연비를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연비 문제 때문에 그 페인트를 다 벗겨내는 경우도 있어요. 페인트가 40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. 비행기 동체를 페인트 칠한 게. 그래서 그걸 다 벗겨내면서 그 중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런 그 신소재의 개발로서 보잉은 그 비용을 충분히 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. 전 세계 항공사들이 여러 있지만 이런 게 보잉사 같이 그 벤처 이런 연구 R&D에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잉사가 훌륭한 회사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그 항공기 관련 비행 업체들은 좀 연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아모레 퍼시픽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있는데요. 아모레 퍼시픽은 올해 초 대비 주가가 2배 정도 올랐죠. 최근에는 좀 많이 빠져서 어쩔까 하는데 그래프상은 아직까지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오르는 방식이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. 그리고 자세히 보면 자산이 3조인데 시가총액 21조예요. 그러면 PBR 따지면 7이라고 나오는데 엄청나게 과평가되어 있고요. 물론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너무 과평가돼서 좀 쉬었다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중국 내에서 아모레퍼시픽 차이나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중국 내에서도 외면을 당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코리아 오산인가 그 공장에서 만드는 그 제품을 주로 하려다 보니 캐파가 많이 딸려서 매출도 증가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 용인 부동산 2천억에 매각함으로써 현금이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향후의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공장 증설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좀 지켜보면 방향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어제 연방준비제도 FB가 이제 회의를 했는데 인상을 안 했습니다. 그 9월달에 인상 예가 있다가 못했고요. 10월, 12월 두 번의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. 근데 10월 어제도 인상을 못했기 때문에 12월에 다시 거론이 돼서 협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근데 금리 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2% 물가 상승과 완전 고용 수준의 실업률 목표 달성이라고 했는데 그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이걸 쉽게 인상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런 분위기로 어저께 전 세계 증시가 1%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. 우리나라 증시도 그랬고요. 그래서 다우존스든 나스닥이든 많이 올랐고요. 중국, 영국, 프랑스, 독일 등도 다 폭등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늘 좀 오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. NC소프트 김택진 대표가 넥슨으로부터 44만 주 주식을 취득을 했습니다. 한때 NC소프트 경영권 문제로 김택진 대표하고 넥슨의 대표하고 같이 분쟁이 좀 있었죠. 올해 초에. 근데 이게 쇼잉이냐 아니면 진짜 M&A냐 적대적 M&A냐 이거를 이슈가 많이 있었는데 그 뒤로 바로 잠잠해졌습니다. 근데 어저께 기사에 보면 넥슨 여기서 넥슨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넥슨 재팬입니다. 넥슨 재팬은 상장사고요. 일본에서 상장사이기 때문에 그 대량 매매 블록딜로서 다시 한번 취득했다고 합니다. 넥슨 재팬은 넥슨 코리아의 100% 주주예요. 그래서 이 딜을 잘 보면 김택진 대표가 거꾸로 넥슨을 일본 넥슨 재팬을 접수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넥슨 재팬과 같이 협업을 하려는지 그게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. 그래서 뭐 M&A 2차전이 될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NC 소프트는 주가가 좀 오르지 않을까 경영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상을 해봅니다.